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후면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잘 몰라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접수 스미싱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접수를 빙자한 스미싱이 등장하여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휴대폰에 민원,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민원 내용 확인하기, 이렇게 해서 링크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원신고 홈페이지처럼 꾸며진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위반 시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배출 시 수수료가 필요한 폐기물, 대형 폐기물, 가구, 전자제품 등 별도의 금액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기준을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였고, 암행순찰조 구성 등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생활 쓰레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단속반들이 집중 투입되는 지역은 원룸촌,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한적한 변두리길,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 지구 등 불법 투기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법 투기로 적발이 되어서 단속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분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과일 껍질 등을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분리기준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 시에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이 안 붙어있는 치킨뼈와 살이 붙어있는 치킨뼈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A씨의 사례입니다. 살이 붙은 치킨뼈의 경우인데요. 이 사례는 살이 붙은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 과태료를 낸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평소 치킨뼈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치킨뼈에 붙은 살이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될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함께 넣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온 구청에서는 치킨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치킨은 뼈와 살을 완전히 분리하여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된 후에 갈아서 비료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생선의 통가시 등은 비료나 사료에 적합하지 않아서 모두 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류의 뼈에 살이 남아있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그 뼈가 섭취하는 동물의 목에 걸릴 수 있어 따로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고 분류하기가 너무나 애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안내해주고 있는 알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입니다. 이는 서초구의 안내사항입니다.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됩니다.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해야 됩니다. 통무, 통배추, 통호박, 수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 껍질의 경우에는 잘게 자른 후에 배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채소입니다.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과일류입니다.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곡류의 왕겨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육류입니다.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패류입니다.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폐류 껍데기, 생선뼈, 게, 가재 등 각각류의 껍데기, 보고 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알 껍데기입니다.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껍데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찌꺼기입니다. 각종 차류, 녹차, 티백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도 구분하여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은 그 쓰레기가 수거된 후에 동물 사료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기준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름 종류도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는 식용유, 육류의 기름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분리하여 버리는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찬물을 만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싱크대에 그대로 버리면 싱크대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름 종류도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등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내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불법 투기 하지 마시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배출 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한 분도 이런 일로 아까운 과태료 내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